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엘렌손입니다. 저는 식물성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줄이고 식물성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서 한 2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마치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가 자주 차고 복부가 팽만해지고 속이 불편한 느낌을 자주 갖게 됐습니다. 운동을 해도 금세 에너지가 떨어졌고 어느 순간 '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나?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라는 생각까지 들게 됐죠. 결론적으로 7 개월 전에 동물성 저탄고지 식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성 식단이 모두에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거는 아니죠. 식물성 식품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데요. 이 섬유질이 장내 세균이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특히 렌틸콩, 병아리콩 등 다양한 콩류, 귀리, 현미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식품은 발효 과정에서 수소랑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장 기능이 좀 약하거나 위산 분비가 적은 사람은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 팽만이나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식물성 식품에만 들어있는 항영양소인데요. 피트산, 옥살산, 렉틴 같은 물질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분들은 단백질 분해 요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식물성 식단을 할 때 소화 불편감, 피곤함이나 근육량 감소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성 중심의 저탄고지 식단을 시도했고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 등에 좋다고 말을 하는 복합 탄수화물도 좀 줄이고 대신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하고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해서 근육과 조직 회복에 바로 사용이 되죠. 또한 건강한 지방, 특히 안정된 포화 지방이나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내는데 도움되는 식단입니다. 포도당처럼 급하게 오르고 내리지 않고 긴 시간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죠. 이렇게 대사가 잘 순환이 되면 속은 편안해지고 식사 후에도 피로감이 없고 에너지의 기복이 거의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B12, 인체 친화적인 철분인 햄철, 아연, DHA, 레티놀 같은 흡수율이 높은 영양소가 풍부하죠. 이런 영양소들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도록 기능을 합니다.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린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제한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는데 보통 하루 50에서 한 100g 수준으로 섭취를 하죠. 반면에 키토제닉은 탄수화물 섭취에 훨씬 엄격한 편이고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보통 50g 미만 혹은 거의 먹지 않으면서 케톤체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동물성 저탄고지 식단은 동물성 식품에 좀 더 집중한 저탄고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단백질과 지방 섭취를 대부분 육류, 생선, 해산물, 계란, 버터, 치즈 유제품 등으로 얻고는 합니다.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식단 모두 대사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즉 우리 몸이 포도당을 주요 연료로 쓰다가 필요할 때 지방산과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당 대사나 지방 대사 전환이 원활해지면 하루 에너지의 기복이 적고 식후 졸림이나 폭식 충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체중 감량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르몬과 근육, 대사 균형 유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체지방이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에스트로겐을 생산하고 보조하는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체지방이 극도로 낮아지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감정 기복, 불면이나 피로감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의 경우 적정 체지방률은 보통 25에서 33%이고 남성의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내외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량을 함께 유지해야만 기초 대사와 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하게 느껴지는가, 이 감각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복부 중심으로 지방이 적당히 쌓이는 것은 어쩌면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수 있어요. 다만 피하 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지만 내장 지방은 대사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뱃살이 쪘다보다는 어떤 지방이 쌓였는지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강조했듯이 중년 이후에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보다 호르몬과 근육,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식단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소화 상태를 확인을 해봅니다. 식사 후에 속이 편안한지,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생기지 않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소화 불편이 지속된다면 그 식단의 특정 식재료가 맞지 않거나 해당 식단의 구성 음식들이 체질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에너지와 집중력이 잘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사실 먹은 음식 하나로만 체크를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수면을 충분히 못 이뤘을 경우에는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죠. 어제 특정 식사를 한 후에 아침에 두통이나 브레인 포그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식사 후 활동력이 유지가 되는지,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은지를 관찰을 합니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성분의 변화를 관찰해 봅니다. 단순히 체중 변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과 근육량의 변화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체중이 조금 늘더라도 체력과 근육량의 비율이 유지가 된다면 건강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정신적 반응도 관찰을 해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 에너지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와 조직 등에 필요한데, 예를 들어 세로토닌, 도파민, 멜라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식단이 나에게 맞는지를 관찰을 할 때 불안감, 과식 충동, 스트레스가 줄고 있는가 등의 정신적 반응을 모니터링 해봅니다. 몸에 맞지 않는 식단은 장기적으로 이런 신호를 보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못 알아차리거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이상 장기적인 패턴을 관찰을 하는 건데요. 하루나 이틀, 일주일 정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약 한 달 정도 또는 그 이상 지속하면서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 패턴을 관찰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단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현미가 들어간 잡곡밥을 보기만 해도 속이 편치 않다고 하거든요. 이처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면 식재료를 필터링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은 즐겁지만 속이 불편하다면 그건 이미 몸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몸이 안정되고 소화와 체력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식단이 바로 자신에게 맞는 식단입니다. 정리를 하면 식단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잘 소화하고 흡수하며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식물성 위주 식단에서 소화 문제랑 체력 저하를 경험을 했고, 동물성 저탄고지를 통해 속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2kg 정도 체중이 증가를 했지만 워낙 에너지 상태가 좋고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만족을 합니다. 현재 제 체지방량이 25에서 26%대이고 근육량이 3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체지방량 목표는 24에서 25%대로 1% 정도 낮추는 것이고 근육량은 35에서 36%대로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식단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물성 위주의 식단에서 동물성 저탄고지 식단으로 변경한 이유와 몇 가지 식단 선택 팁에 대해 말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꾸준히 성장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